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연우 기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업계와 세무업계가 아주 들썩들썩하죠. 왜냐고요? 바로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연예인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1인 법인과 또 가족 법인에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서 1인 법인 그리고 가족 법인에 미칠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예인 세무조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최근에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세청이 최근 그 이준기, 조진웅, 이한희, 유연석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요. 그 결과 추징세액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관련된 그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었죠. 진짜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나와봤자 억 단위였는데 요즘은 그냥 우습게 몇십억이에요. 말이 몇십억이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실제로 탈세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대부분 세법 해석상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죠.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 세무조사의 핵심은 바로 1인 기획사 설립입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연예인 관련된 활동 비용을 법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소속사하고도 또 법인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 개인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피하고 법인세율 9에서 19%로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아마 절세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국세청 눈에는 탈세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법인의 실질적인 요건, 즉 사무실, 직원, 장비, 독립된 운영 이런 실질적인 사업체로서의 형태를 갖췄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 그게 부족하면 명목상 법인, 즉 조세 회피용 껍데기 법인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난 연예인도 아닌데 남일인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연예인 1인 기획사와 유사한 1인 법인들, 가족 법인에도 이런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족 법인 설립이 그야말로 절세의 치트키로 완전 대세였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가족들로 구성된 부동산 법인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가 법인 실질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반응이 정말 많았거든요. 보통 가족법인이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주주로 구성된 가족법인을 설립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에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 있으면 그거를 수입으로 잡고 생활비를 이제 법인의 카드로 지출을 하고 또 법인 명의로 자동차 리스를 하고 가족들이 급여도 받아가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자녀한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도 10배 정도 늘어나게 돼요.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한테 무이자로 대여를 해준 경우에 세법상 이자를 계산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증여세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세법상 이자율이 4.6%이기 때문에 이걸 역산을 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가족법인의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게 되면요. 이 경우에는 21억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부모가 가족법인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가 1억을 초과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법인을 활용을 하면 또 이런 자금을 빌려주고 자녀들이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매우 유리하게 되고요. 세금도 줄이고 또 자녀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국세청이 여기에 칼을 빼들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이 기조를 또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데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가족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원래는 2억 이하는 9%,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9%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 소규모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최소 세율 구간이 무조건 그냥 19%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9% 구간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 소규모 가족법인은 뭘 의미하냐? 세법상. 그래서 가족들의 일단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또 부동산 임대 수입과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 제재는 아니에요. 그동안 국세청은 계속해서 이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두고 혜택들을 다 축소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한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절반만 인정이 되고 또 이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도 타 업종은 연간 800만 원인데 반해서 가족법인은 연간 4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 매년 성실신고 확인서라고 해서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죠. 이런 다양한 제재를 뒀는데 이번에 이제 세율 인상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가족법인 가세 강화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국세청은 지금 겉은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개인들의 절세 도구로만 쓰이는 법인들,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또 다른 사업도 없고 그냥 가족끼리만 만든 법인? 국세청에서는 이건 원칙적으로 그냥 조세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인 요건들을 검토해서 법인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결국 연예인들 세무조사는 그냥 단순한 스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1인 기획사, 가족법인, 페이퍼 컴퍼니 다 들여다보고 실질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개인 소득을 부인하고 법인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직원, 독립된 수익구조 없이 법인만 그냥 만든다? 이러면 앞으로 그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1인 기획사나 법인 명의 부동산 투자나 가족법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딱 리스크 점검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또 전문가와 함께 꼭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 리스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고 준비하는 게 진짜 절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